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면서 검찰의 인적 쇄신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하고 국정 운영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 조혜진 전 바른정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 5당 원내대표와 첫 회동을 가졌습니다. 예정보다 40분 이상 더 진행된 오늘 만남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다고 했는데요. 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 이야기를 좀 먼저 들어보시고 본격적으로 대담 진행합니다. 각별하면서도 조금 이제 편하게 모시고 싶어서 우선 장소는 상춘제, 또 계절도 좋은 계절이고 그래서 이제 이 장소를 선택했고 좀 상시적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현안이 있든 없든 그냥 정례적으로 늘 만나는 이런 틀이 된다면 우리 대화나 소통에도 훨씬 도움이 될 거고. 어저께 제가 그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래를 부르지 않아서 혹시 대통령께서 레이저를 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은 재창 문제에서만큼 이미 지시는 내리셨지만 조금 더 합의가 가는 과정을 좀 정부에서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또 협조하고 그렇게 뻣뻣하게 버틸 때는 버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도 묻지마 협조 그렇게 보지는 않겠습니다. 충분히 쓰는 게 전이고. 문재인 대통령 묻지마 협조는 구하지 않겠다. 굉장히 좀 화기애애한 모습인데요. 김 의원님, 오늘 여러 가지 조금 전에 청와대 대변인 설명도 있었고 그랬는데 국정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겠다. 그러면서 공통 대선 공약부터 먼저 논의하자 이런 제안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일단은 대통령께서 취임 선서 당일날 야당 당대표를 만나서 당사 방문하기도 하고 국회 방문을 통해서 여야 간의 상생의 정치가 어떤 모습인지를 먼저 보여주셨고요. 두 번째로 오늘 여야 원내대표단하고 오늘 회동을 하셨는데 네. 앞서 상춘제가 지난 박근혜 정부 때 2번 정도 사용했던 공간인데 그 공간에서 오늘 오찬 회동했던 것도 좀 나름 의미가 있고요. 실제로 지금 저희가 예전에는 좀 의원 빼가기식을 한다거나 인위적인 정계 개편을 통해서 국정 운영이 어려울 때 돌파하는 한 방법으로 사용했지만 이번 문재인 정부는 저렇게 여야 대표들이 함께 모여서 국정 현안에 대해서 논의해서 차이점을 좀 좁히고 협조할 것은 협조를 구하는 방식의 그야말로 상생의 정치, 협치의 정치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고요. 앞으로도 저 모임은 지속되게 진행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이제 여야 정치 협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상황인데 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있었는데 공통 대선 공약은 먼저 논의해보자. 검찰, 국정원, 방송개혁 같이 좀 국회에서 협조해달라 이런 취지의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틀로 여야 국정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한 것, 협치를 실천으로 옮기는 조치 같습니다. 네. 지나간 이야기지만은 우리 박근혜 정부 초기에 제가 박근혜 대통령도 비슷한 공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국고 지도자 연석회의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거의 내용은 비슷한데 실행이 안 됐거든요. 그때 됐더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정부에서 이게 실천에 옮겨져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제로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 참 좋은 것 같고 좀 전에 문재인 대통령 말씀 중에 저건 참 대단하다 싶은 게 정기적으로 만나자. 네. 모임을 이렇게 정례화하자. 정례적으로 만나자고 한 거. 이거는 그 이루어지면 참 큰 변화가 올 거고 또 하나는 현안이 있든지 없든지 만나자. 현안이 없더라도 만나서 편하게 좀 이야기하자. 이거는 정말 파격적인 거고 이게 실제로 현안이 없어도 만나고 또 있으면 당연히 만나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만나고 또 여야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야당하고 국정 협의를 이렇게 구조적으로 한다는 게 실현이 되면은 우리 정치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조치가 될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정치권에서 지금 관심 있는 부분이 어제 5.18 기념식에서 개헌 이야기를 언급을 하셨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오늘 문 대통령이 선거제도
개편 논의도 국민의 논의를 거쳐서 좀 국회에서 해달라는 취지의 이야기 있었거든요.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의지만 강하다면은 굉장히 기대할 만한다고 봅니다. 선거제도 반드시 개혁돼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나라가 이렇게 제대로 국정이 안 돌아가고 그 원인이 정치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국회가 역할을 못하는 거는 국회의원들을 뽑는 과정에서 국민을 정말 제대로 대변할 만하고 또 그 국정을 제대로 책임지고 할 만한 그런 인재들을 모으는 인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선거가 국회의원들의 선출직 국회의원들의 인사거든요. 근데 인사가 공천도 뭐 줄 세고 공천하고 학살 공천하고 또 선거도 뭐 이전이 돈 선거가 또 남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그 국민들이 정말 인정하고 존중하고 승복할 만한 대한민국 인재들이 국회에 이렇게 가지 못하는 예. 그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걸 고치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이거든요. 거기다 개헌까지 하실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대한민국 네. 이 국가 체제 틀을 개혁하는 그런 획기적인 조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개헌 문제 쉽지 않은 과제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정권이 출범 10일 정도 된 상황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어쨌든 후보 시절부터 개헌은 반드시 하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하셨고요.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때 동시에 국민투표로 붙이겠다라고 얘기했고, 그거는 이제 선거구제의 변화, 그다음에 이제 지방자치에 대한 강화, 네. 그다음에 복지의 문제 이런 등 많은 다양한 의제를 놓고 이제 국회에 개헌특위가 존재하고 있고 이제 그것이 재가동되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87년 체제에서 비롯된 좀 이렇게 국가 발전의 틀에 걸맞게 지금 개헌을 해야 된다는 것은 뭐 모든 국민들이 동의하는 내용이고 그것이 어느 수준까지 갈 건지는 또한 예.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면 될 문제고요. 저는 5.18 정신을 이제 전문에 담아야 된다라는 네. 것이 또 하나의 맞아요. 의제이긴 한데 앞서 이제 국민들이 5.18에 대해서 그동안 알고 있던 내용과 또 교육이 제대로 안 되면서 생긴 문제도 있긴 예. 하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그런 그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서 헌신한 5.18 정신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전달이 된다면 그거 역시도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이다라고 봅니다. 사실 오늘 회동 내용도 내용이지만 형식적인 면에서도 여러 좀 관심을 불렀던 것 같아요. 상춘제 앞에서 대통령이 직접 원내대표를 또 영접을 하고 차담을 한 다음에 들어가서 오찬을 하고 또 김정숙 여사가 또 후식을 직접 요리해서 줬다 이런 등등이 좀 화제가 되는데 형식 면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저희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상춘제 많이 이용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외 주요 인사들을 만나는 장소가 저 상춘제였습니다. 네네. 그리고 상춘제 앞이 녹지원이고 녹지원 앞이 이제 일반 유민원. 관람 객들이 이제 지나가는 통로가 통로입니다. 있죠. 그래서 엊그저께 이제 거기서 학생들을 만났던 장면이 또 공개가 됐는데요. 그 앞이 또 여민관, 그래서 대통령이 비서들하고 자주 만날 수 있는 그런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뭐 앞서 이제 우리 조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나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도 다 초기에는 그런 이제 방식으로 소통하려고 했으나 잘 안 됐죠. 그래서 저희가 참여정부나 국민의 정부 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일어났던 좋은 점, 잘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계승을 하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문제는 저희가 극복해 가서 대한민국이 좀 바로 서는 그런 네. 청와대가 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서 진행하면 될 문제다라고 봅니다.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네. 좀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오늘 정치 또 사회권에서 단연 화제는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인사였던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원 댓글 사건 또 최순실 특검 팀장을 맡은 윤석열 대전보검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을 했는데요. 청와대와 윤석열 검사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 돈봉투 만찬 논란으로 서울중앙지검장 및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감찰이 실시되고 당사자들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최순실 게이트 추가 수사 및 관련 사건 공소 유지를 원활하게 수행할 적임자를 승진 인사하였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벅찬 직책을 맡게 돼가지고 깊이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찰 개혁 이슈가 한창인 가운데 들어서시는 거라 그 문제는 뭐 제 지위에서 언급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박근혜 이제 공판 공적 시작인데 지금까지 서울지검하고 특검하고 잘 재판의 공조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뭐 그런 기조가 잘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벅찬 직책을 맡았다, 열심히 하겠다라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는데요. 조 의원님, 예. 뭐 안팎에서 검찰의 대대적인 인사쇄신을 예고한 것이다라는 평가가 좀 지배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예. 보고 계시는지요? 그건 당연히 따를 것 같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신임 중앙지검장 산하에 있는 대한민국 최대 검찰 조직인 이 중앙지검 안에 검찰 인사쇄신이 있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이후에 이제 그 검찰총장이라든지 법무장관이라든지 또 법무차관 등등 검찰 수뇌부 인사도 이와 유사한 형태로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더 큰 인사쇄신이 어떻게 보면 예고됐다고 볼 수 있고, 저는 그 윤석열 검사를 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한 거를 그 좋은 신호로 좀 보고 싶어요. 좋은 뭔가 신호다. 하면은 역대 정권에서 늘 말이 되어 왔지만 실현되지 못했던 거, 정치 검찰 권력과 검찰의 고리를 끊는 거, 청와대와 검찰 수뇌와의 고리를 끊는 거, 검찰 정치적으로 독립시키는 거, 이게 첫 조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어느 정권이든지 간에 정권 잡으면은 가장 검찰을 칼을 가장 먼저 확보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통치에 이용하고 싶은 생각이 누구나 다 들고 네. 그 유혹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그 바람에 정치 검찰의 이런 그 폐해가 계속 단절이 안 됐는데, 윤석열 검사는 일단 제가 볼 때 대통령 말 안 들을 사람이거든요. 할 말 할 것이다. 청와대 말 안 들어. 청와대가 이거 검사해, 이거 수사해라. 부당한 지시에 저거는 대해서. 덮어라. 네. 이거 안 할 사람이기 네, 때문에 부당한 지시에 그 대해서. 기대 안 되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사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는 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 정치 권력을 안 탄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검찰 내부의 이 우병우 라인이라는 과거의 정치 검찰 라인을 정리하는 계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그때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미진했던 그런 그 검찰 수사해야 될 부분들을 예. 갖다가 깔끔하게 뒷정리하는 그런 것들을 역할이 좀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사실 듭니다. 앞서 청와대에서 반부패 비서관에 이제 박형철 검사를 비서관으로 임명을 했는데 같이 이제 댓글 수사 때 이제 호흡을 맞췄던 검사인데, 우리 김 의원님은 어떤 맥락, 어떤 의미로 저는 보십니까? 사건의 당사자이죠. 네. 국정원 여직원 댓글 수사 때문에 지금도 곧 2심 재판, 2차 재판이 열리거든요. 아직도 진행 중인 그 사건인데, 사실은 윤석열 팀장 때는 기소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팀이 바뀌고 이제 정치인들을 무더기로 이제 기소가 된 건데, 어쨌든 윤석열 팀장께서 이제 오랜 그 고난의 시기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중앙지검장으로 발탁이 됐는데, 네. 결국은 검사는 수사로 말한다라는 점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이 국민들한테 그 저분이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그 근간인 것 같습니다. 검찰이 그동안 신뢰받지 못했던 점이 아마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됨으로 인해서 네. 검찰에 대한 기대가 많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이전에 그 최순실 게이트 조사했을 때 특검이 그야말로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았고, 마지막 대변인이 눈물을 흘리고 떠날 때 기자들로부터도 박수를 받았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저 발표가 나올 때 순간 그 정말 뒤숭숭했던 그 분위기가 네. 바로 전해졌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란 그 탄성이 났다는 거 인사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호이겠죠. 근데 네, 다만 네. 언론인들이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으니까, 정말 우리가 최근에 매일같이 느끼는 그런 이게 대통령 한 분이 바뀌어서 대한민국이 진짜로 변화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체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던 국민이든 아닌 국민이든 간에 지금처럼 국정을 운영한다면 정말 박수를 보내지 않을까. 그러니까 국가의 자존심을 좀 살려주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인사 조치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제 검찰이라는 조직이 굉장히 이제 기수 문화가 굉장히 견고한 조직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또 뭐 대거 뭐 인사 뭐 항명이나 인사 뭐 파동, 사표 파동 뭐 등등이 있을 수도 있지 않냐. 저는 그것이 이제 네. 권력의 눈치나 권력의 입김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야 될 사람이 안 가고 다른 형태로 되면 기수가 존중되고 뭐 파기했던 것에 대해서 좀 항명하는 태도가 있을 수 있지만 윤석열 그 중앙지검장이 그분이 이제 특수통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최순실 게이트를 잘 조사했다라는 네.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검찰 내부에서 그렇게 큰 내부에 신망이 있다. 뭐 이렇게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고요. 기수를 존중해야 된다는 그 관행이 좀 시정돼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국민들의 여론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기수 특정 기수가 간부가 되면 그 밑에 네. 기수들은 옷을 좀 옷 벗고, 벗는 그 예. 위에 기수들은 옷 벗는 거는 예. 관례처럼 관례처럼.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관행이 있었던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게 수사의 어떤 동일성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도 있었지만은 또 다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권력이 검찰총장부터 말단 검사까지 쫙 줄 세워 가지고 한마디 지시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다른 말 못하고 만드는 그런 줄 세우는데 동원된 측면도 있기 때문에 네. 검사 동일체 원칙은 지키더라도 일정 부분은 약간 좀 완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할 말 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려면은 선배가 검찰에 좀 남아 있는 필요도 있습니다. 네. 지금 법원은 좀 그런 게 좀 있거든요. 예. 향판도 있고 또 그 선배 그 판사가 후배 법원장까지 지낸 그 분이 그냥 부장판사 밑에서 그냥 재판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보완을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좀 변화하는 23기가 중앙지검장이 됐다고 해가지고 검사장이 22, 됐다고 나머지 다 옷 벗는 그런 일이 이번에는 좀 쇄신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사실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공석인 헌법재판소장의 김미수 현 권한대행을 임명을 했는데요. 김 의원님, 이제 진보 성향의 이제 재판관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의미의 인선으로 보고 계시는지? 일단은 이제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상당 기간 길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하셨다고 보고요. 특히 김미수 재판관의 경우는 이제 사회적 약자나 소수의 인권을 보호하는 그런 판결 주문을 낸 분이고요. 특히 4.16 지난번 이제 대통령 탄핵할 때 그 4.16이 문제는 있지만 그것이 탄핵의 사유까지는 가지 못한다라고 그 다수의 판결문이 나왔지만 그때 김미수 재판관이 소수의 의견을 내서 사실은 당시에 유가족들에게 큰 위로를 주셨던 네.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미수 재판관께서는 어쨌든 뭐 호남 분이고 네. 그다음에 그동안 이제 보여줬던 태도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재판관으로서 보여줬던 모습. 그 국민들의 신망을 놓고 보면 사실은 이게 같은 날 이뤄져서 저는 정말 좀 오전 오후지만 네. 진짜 인사가 만사라고 국민들이 계속 얘기했던 거지 않습니까? 인사를 정말 잘하는 것이 국정 운영의 절반의 성공으로 되는 거다. 대통령이 직접 춘추관장을 역임하셨는데 네. 직접 나와서 춘추관에서 발표를 하고 또 춘추관 출입 기자들과 질의응답, 일문일답을 네. 했거든요.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후보 시절에 하셨던 공약이고요, 약속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후보 시절 또는 정치를 같은 공간에서 하면서 느낀 점은 겉과 속이 같은 분이다. 그러니까 약속한 것을 지키는 모습이 바로 국민들과의 공감이고 신뢰다. 저는 정치는 신뢰를 잃는 순간 모든 걸 다 잃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다 지키는 그런 네. 대통령으로 남았으면 좋겠고 그것이 하루하루 보여주는 모습 속에서 국민들은 자존감이 회복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예, 대한민국의 국격이 높아지고요. 오늘 네. 취재 기자 중에 질문이 하나가 김미수 재판관의 고향이 전북 출신이고 또 오늘 검찰국장의 박균택 검찰국장도 이제 호남 출신인데 어떤 맥락이냐라고 물었거든요.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호남 출신들이 굳이 뭐 차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인사에서 조금 이제 소외되거나 위축된 측면을 바로잡는다는 측면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좀 본인은 그런 뜻이 전혀 없었는데 호남에서는 어쨌든 간에 정치적인 맥락으로 과거에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할 때 호남 그 인사들을 좀 인사에서 좀 차별했다는 이런 걸 본인은 좀 억울하게 생각하기 있었죠. 때문에 예. 한번 틀어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어서 조금 더 발탁을 또 초기이기 때문에 더 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인사를 보면은 역시 준비가 많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지역적으로나 예. 또는 정파적으로나 이게 다양하게 골고루 쓰는데 네. 보면 하나하나가 스토리가 있고 네. 또 국민들에게 네. 신선한 느낌을 주고 하는 것들은 당장 좀, 오늘 예.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대통령 잘할 것이다라는
평가가 역대 최고치라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감사한 일이죠. 사실은 87%군요. 네. 그 저런 정도 수치가 나온 거는 아마 역대에서 처음으로 이례적이죠. 있는 네, 일이고요. 네,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더욱더 이제 무거운 마음으로 국정을 운영하실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어저께 5.18 기념식에서 대통령이 그 위로를 하는 모습, 국민을 위로하는 모습은 그 이후에 이제 조금 이제 어디 한결같이 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혹시라도 조그만 뭐 실수나 잘못이 있더라도 돌뿌리가 있겠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대통령이 초기에 보여줬던 이 모습이 국민들에게는 공감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사실 이제 여러 조치 중에 가장 관심 있는 게 이제 아무래도 인사 문제일 것 같은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총리 후보자를 만나서 책임 총리제, 책임 장관제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이제 피력했다고 하는데 먼저 좀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이야기를 좀 들어보실까요? 선거 때 책임 총리제, 책임 장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임명 동의가 되면 그 대통령 본인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또 총리도 임명 동의가 되면 소신을 가지고 잘해달라 그런 말씀이었죠. 지금 인선이 좀 늦어지고 있잖아요. 재청권 그것은 총리 후보자의 권한이나 의무는 아닙니다. 재청이란 것은. 인사청문회 전에 인선 발표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청와대가 설명할 걸로 봅니다. 지금 총리 대행이 계시니까요. 이낙연 총리 후보자 여러 제 대통령과의 이야기를 좀 전달하는 모습이었는데 우리 현대 정치사에서 과연 실질적인 책임 총리제 참 굉장히 좀 어려운 지난한 과제인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할까요? 역시 대통령의 의지에 달렸습니다. 의지의 문제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대통령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국정이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의식이 없거나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관행에 의존해서 국정도 제대로 안 되고 이래 됐는데 의지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핵심적인 거는 책임 총리제, 그다음 책임 내각제, 책임 장관제이거든요. 책임 총리제를 그 관건은 결국 이제 인사재청권을 주느냐 하는 거하고 내각 통할권을 주느냐 하는 거하고 책임 내각제는 국정의 중심을 청와대가 아니라 이게 내각에 두는 건데 그 핵심은 국무회의를 제대로 운영하느냐. 지금까지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와서 발표하면 막 받아 적고 그게 다거든요. 그게 뭐 기자회견장하고 별 차이 없어요. 대통령 기자 안 만나는 대신 그 자리에서 발표하고 기자들이 받아서 그거지. 그 장관들이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안에 대해서 실질적인 토의가 되고 심의가 되고 해서 전체의 국무회의의 의사를 존중해서 대통령이 결정하면은 그게 국무회의가 국정의 중심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그건 요식 기관이었는데 들러리 기관이었는데 그걸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다음에 책임 장관제는 장관에게 그 부처의 인사권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거 세 개만 제대로 되면은 뭐 이제 하긴 하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수준까지 100% 하시느냐, 50% 하시느냐인데 80% 이상만 넘어가도 개헌 문제에 있어 가지고 이 권력 구조 문제는 사실 손 안 대도 될 그거 자체가 분권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만약 그렇게만 되면은 개헌을 하더라도 권력 구조는 손 안 대도 될 정도로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사실 뭐 생각합니다. 인사, 재정 문제를 참 이렇게 손에서 놓는다는 게 굉장한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문제인데 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제 민정수석을 하셨고 그다음에 시민참여수석, 그다음 비서실장까지 청와대의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서실장은 당시 이제 청와대 안에 인사위원회를 같이 이제 보셨기 때문에 인사 문제가 어느 정도 중요하고 그 사람이 어떤 분이 되느냐에 따라서 진짜 국정 운영을 원활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 앞서 이제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대목인데요. 저희가 사실 이제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도 책임 총리제가 그 하려다가 잘 안 됐죠. 왜냐하면 그 장관들 중에 또 이제 인사청문을 하다 보면 결격 사유가 생기고 또 책임 총리로 가려고 했다가도 좀 삐걱대면서 이제 낙마되고 하는 바람에 그거 안 됐던 것. 측면인데 저희 이제 노무현 정부 때는 사실은 이해찬 총리가 책임 총리제를 구현한 평가받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명박 정부 때는 저기 김한식 총리가 책임 총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 총리제라는 것은 이제 내각의 각 파트에 또 장관 중에 또 역할을 좀 하실 분들을 세우고 그 실질적으로 그 총리가 주도하에 이제 각
그 장관들의 권한을 예. 최대한 이제 띄워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대통령하고 이낙연 총리 내정자의 그 회동이 그러한 대화가 구체적으로 오고 갔다라면 저는 바로 그것은 실현될 거라고 그러면 봅니다. 지금 장관 지명이 조금 늦어지는 분위기인데 그게 총리 내정자와 좀 협의 과정 때문에 그럴까요? 저는 뭐 어떻게 보십니까? 늦어진다기보다는 지금 네. 대통령 기대보다? 되신 지 예. 9일 됐어요. 예. 네, 그래서 인수위가 없고 그냥 바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검증할 수 있는 기관이나 기구가 지금 제대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이제 장관을 내락을 하면 이분이 살아온 궤적이나 뭐 적어도 이 쓰는 시간도 최소한 며칠은 걸리지 않겠습니까? 예. 서류도 띄고 이제 그러다 보면 지금은 늦어지는 게 아니라 물리적인 시간에고 저는 뭐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초에 한다는 것은 정말 기적처럼 빠르게 진행되는 거라고 외려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좀 외교, 안보 쪽 인사는 좀 서둘러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일부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청와대 안보실장 임명, 그다음에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 좀 급한 부분인데 지금 정리된지 모르겠는데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사 기조가 안보실장을 외교 통일 전문가를 할 거냐, 그 국방 안보 전문가를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됐다는, 그게 또 한 가지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예. 또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도 이 경제 분야 이 장관이나 사회 분야 장관들하고 이 또 관계, 누가 경제 분야 장관, 사회 분야 장관이 되느냐에 따라서 정책실장이 누가 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또 관계가 또 바뀔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보도에 따르면은 이게 장관으로 제안 받은 분들이 나 국회 가서 시달리기 싫다. 그냥 청문회 없이 하는 청와대로 가고 싶다. 그런 이야기도 있다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죠. 저런 것 때문에 좀 전에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보기에도 지금 이 절차는 아주 순리적인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 정도는 걸리는 거고, 거기다가 초기에 또 과거 정부들처럼 이제 검증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게 또 정권에 상처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문제까지 살피려고 하면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문재인 정부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보수 정당 또 자유한국당 여러 안팎의 우려는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좀 그 부분도 좀 나중에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 조혜진 전 바른정당 의원 두 분과 정치 현안 짚어드렸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